머리 앤. 에이번리 학교의 아이들은 점심시간이면 학교 뒤쪽 언덕 너머에 있는 가문비 나무숲에서 노는 걸 즐겼습니다. 그러다 필립스 선생님이 교실을 향해 가는 모습이 보이면 너도 나도 다투어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꽤 멀어서 선생님보다 교실에 늦게 들어오는 아이가 하루에 한두 명씩 생기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들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마음먹은 필립스 선생님의 눈에 백합 화관을 머리에 쓰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헐떡거리며 자리에 앉는 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앤은 언덕 끝에 고사리 숲에서 놀다가 남자아이들과 함께 급히 달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앤, 넌 남자애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 소원을 들어주마. 지금부터 길버트 옆에 앉거라. 하필이면 길버트 옆자리에 앉으라니 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이애나는 그런 앤이 너무 딱해서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앤셜리, 내 말 못 들었니? 당장 시킨 대로 해. 앤은 돌처럼 굳은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길버트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자마자 머리를 책상에 묻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킬킬거리며 앤과 길버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길버트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분홍색 사탕 하나를 엎드려 있는 앤의 팔꿈치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앤은 그 사탕을 집어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발꿈치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길버트에게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날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앤이 입술을 깨물며 결심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앤은 자기 책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책상에 있는 책과 필기판 그리고 펜과 잉크를 모두 꺼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당장 학교를 그만두겠어. 다이애나가 말렸지만 앤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앤은 마릴라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니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처음에는 앤을 나무랐던 마릴라도 더 이상 앤의 고집을 꺾는 것은 힘들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앤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내 뜻이 좀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그럼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앤의 고집을 아는 이상 마릴라와 매슈도 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기 주스 소동. 10월의 어느 날 마릴라는 사회봉사단체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앤, 내가 없는 동안 매슈 오빠의 식사 준비를 해줄 수 있지? 낮에는 다이애나를 불러 함께 놀아도 좋아. 벽장 안에 딸기 주스가 있으니 꺼내 먹으렴. 마릴라의 인심 좋은 말에 앤은 신이 났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한 번쯤 사랑하는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해 근사하게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마릴라가 떠난 뒤 초록 지붕집에 초대를 받은 다이애나가 왔습니다. 앤은 자기가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인 양 정중하게 다이애나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이애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물론이지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우아한 걸음으로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곧 참았던 웃음이 터져나오고 평소처럼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이애나, 우리 과수원에 갈까? 마릴라 아주머니가 마음대로 사과를 따도 된다고 하셨어. 두 사람은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먹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다이애나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앤에게 여러 가지 학교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짝이 된 커티파이가 자꾸만 연필을 몰래 가져다 쓴다는 얘기, 류비는 얼굴에 난 사마귀를 신비의 조약돌로 문질렀더니 사마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얘기 등 친구들의 소식만으로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너를 보고 싶어해. 길버트도. 다이애나의 입에서 길버트의 이름이 나오자 앤은 후다닥 일어나 앞장을 섰습니다. 다이애나, 우리 그만 집에 들어가자. 맛있는 딸기 주스가 있거든. 앤은 마릴라가 말한 벽장 안에서 색깔 고운 주스병을 찾아내어 투명한 컵에 따랐습니다. 자, 한 잔 들어봐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만든 딸기 주스는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답니다. 다이애나는 아름다운 딸기 주스의 색깔에 감탄을 하며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오, 정말 맛있군요. 이렇게 진한 맛이 나는 주스는 처음이에요. 안 드세요? 저는 지금 귀한 손님을 접대해야 하니까 나중에 마실게요. 앤이 부엌에 갔다 온 사이 다이애나는 딸기 주스 한 잔을 더 마시고 있었습니다. 앤이 한 잔 더 마시라고 권하자 사양도 하지 않고 세 번째 잔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차와 케이크를 대접하겠으니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실까요? 앤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다이애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이애나는 두 다리를 휘청거리며 자리에 도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앤,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그만 집에 가야겠어. 왜 그래, 다이애나? 우리 집에서 저녁 때까지 놀기로 했잖아. 그러나 다이애나는 몹시 비틀거리면서 걸었습니다. 앤은 다이애나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앤은 실망하여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일요일인 다음 날은 새벽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 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린드 부인 댁에 심부름을 갔던 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린드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는데 베리 아주머니가 저 때문에 무척 화가 나셨대요. 제가 다이애나를 술에 취하게 한 못된 아이라고 앞으로는 다시는 다이애나와 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마릴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앤, 다이애나에게 대체 뭘 준 게냐? 아주머니가 벽장 안에 넣어두셨다던 딸기 주스를 줬을 뿐이에요. 딸기 주스도 사람을 취하게 하나요? 그 순간 마릴라는 딸기 주스를 지하 저장실에 넣어두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벽장 안에 있었던 것은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아, 이를 어쩌면 좋아. 내가 착각을 했구나. 딸기 주스는 지하 저장실에 있었는데 그만. 그날 저녁 마릴라는 베리 부인에게 사과를 하러 갔지만 베리 부인의 화는 조금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렌은 베리 부인을 만나고 오는 마릴라의 얼굴을 보자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앤은 마음을 굳게 먹고 다이애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리 부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넌 원래부터 우리 다이애나와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어. 순진한 우리 아이를 그 지경으로 만들다니. 넌 다이애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구나. 베리 아주머니, 그럼 다이애나와 작별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다이애나는 지금 아버지와 카모디에 가고 없다. 베리 부인은 현관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앤은 슬픔에 잠긴 채 초록 지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눈물로 얼룩진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창가에 앉아있던 앤은 멀리서 손짓하는 다이애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앤은 놀라움과 반가움에 휩싸여서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다이애나, 어머니께서 나랑 노는 걸 허락하셨니? 아니, 울고 불고 해서 겨우 10분 동안 너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을 뿐이야. 앤과 다이애나는 서로 손을 맞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우리 서로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자. 너처럼 좋은 친구는 아마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다이애나가 서둘러 돌아간 뒤
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앤은 책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내려와 마릴라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다시 학교에 다니겠어요. 학교에 가면 다이애나와 놀 수는 없어도 마음껏 바라볼 수는 있을 테니까요. 그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을 쓰는 게 나을 거다. 더구나 마음대로 쉬었다가 나가는 학교이니만큼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거라. 마릴라는 오랜만에 등교하는 앤에게 여러 가지 주의를 주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변함없이 앤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다이애나는 앤과 눈길조차 주고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 앤의 책상 위에 놓인 꼬깃꼬깃 접은 편지는 서운했던 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운 친구 앤에게 네가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되어서 정말 기뻐. 엄마는 절대로 너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셔. 하지만 널 좋아하는 내 마음은 영원히 변함없다는 걸 알아주길 바래. 영원한 너의 친구 다이애나 씀. 편지를 다 읽고 난 앤은 죽음이 갈라나올 때까지 너의 영원한 친구라는 내용의 답장을 써서 다이애나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앤의 학교 생활은 그런대로 평화롭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앤의 모든 과목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때마다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앤과 길버트는 반에서 시험을 칠 때마다 매번 1, 2등을 다투곤 했습니다.